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검찰인데요. 자나깨나 검찰 조심, 검찰의 기획공작 수사를 더욱 조심하자, 이런 말이 더 이상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표적수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넘어선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건 비난만 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이 유력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한 피의자를 과잉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집중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치인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취재진은 문제를 제기한 이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 별도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다각도로 이 문제를 검증해봤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도 성남에서 직원 80여 명을 두고 무역업을 했던 이 사람, 지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암시하면서 비위 사실을 얘기하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처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7일, KBS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 대표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비위를 진술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 대한 비위 진술을 강요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그러자 검찰은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난 이 전 대표의 사건과 그의 가족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진행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수사를 펼쳤다는 건데요. 현재 수사 중인 이 전 대표는 KBS와 3개월가량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2017년 12월에 구속해 2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사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권은 별건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참에 다 털어놓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유력 인사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물었고, 검사는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이야기라며 이재명 지사를 언급했다고 말했는데요. 검사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통화 기록 등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진술에만 집중해서 추궁했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검사는 내가 당신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할 것이다. 와이프, 형, 엄마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것이다. 변호사비만 수억을 쓰게 해주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고 가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인데요. 이날 KBS는 이준석 대표와 주고받은 서신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재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한 중소업체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후 수험지검 성남지청은 외부기관의 주식평가 등을 참고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3년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새로운 물증이 전혀 없음에도 그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이는 검찰이 이미 한 차례 불기소한 사건을 뒤집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검사실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기소는 진행됐고 이 사건은 현재 무혐의로 재결론 났는데요. 또 이 씨는 성남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 씨의 어머니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배임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배임 사유로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이 씨의 회사 직원들에게 한 끼당 8,000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는 인근 식당보다 1, 2,000원 더 비싸다는 내용이었다는데요. 황당 그 자체인 거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이 씨 어머니는 이 씨가 수감 중이던 지난해 2020년 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7일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 그 적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에요. 예. 이 KBS 보도에 의하자면 이 기사는 KBS 단독이니까 KBS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지는 그래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탄핵도 확정되기 전입니다. 대선 경선도 당연히 탄핵 전이니까 시작되기 전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고요. 그게 출범한 이후에도 한쪽 구석에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소위 표적 수사가 시작됐을 때 기준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고, 그리고 차기는 이재명, 안희정 둘 중 하나라고 다들 생각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미 이재명 지사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건인데.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셀프 신청하고 자신의 신분을 영원히 봉인시켜버린 제보자가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제보자가 아닌데 왜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신청했을까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 행동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며 왜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상상을 뛰어넘는 프레임의 전환, 한 방에 상황을 뒤집게 하는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는 정치검찰이 총선에 개입해 정권을 흔들어 야당의 압승을 목적으로 정치 공작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인데요. 거기에 더 충격적인 건 그 정치 공작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막장 코믹 정치쇼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선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고발을 사주하는 시초부터 마지막 기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두 다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한 명뿐이라는 것. 그걸로 볼 때 총장이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검찰에서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손준성 검사라는 분의 수사정보기획관인데 옛날에 최순실 사건 때 우병우 씨가 했던 자리가 바로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의 오른팔, 눈과 귀가 되는 거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의 의사와 분리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둘은 검사 동기 아닙니까? 예, 연수원 동기죠. 그들이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봅니다. 누가 했든 간에. 공범이라는 것은 부분 실행 전체 책임입니다. 다 자기가 안 했더라도 같이 합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했냐 안 했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판례에서 승계적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이 세 사람이 공모 공동 정범에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라임 사태 때 술 접대 받았던 전 현직 검사 4분이 수사를 받았는데 4명이 다 핸드폰을 깨지고 잃어버리고 다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럴 자신들이 수사관이니까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해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깨졌다 그러면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